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건 여자친구고요. 이 시신을 숨겼던 집은 전 여자친구 명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이후에 택시기사가 실종이 됐고요. 옷장에서 시신을 찾았는데 이것을 발견한 게 그 30대 남성의 여자친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건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와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네. 접촉사고가 나고 나서 내가 합의금을 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남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그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옷장에 이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네. 그것을 여자친구가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택시기사를 고의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집에 합의금을 주려고 왔는데 뭐 몸다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는 고의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 집이 남자 여성인 그 여자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예. 여자친구가 지금 신고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의 집도 아닌 거예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동기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이 남성이 범행 이후에 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쓴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로 지금 유추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의 카드를 써서 그 지금 신고한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줬어요. 예. 선물을 사주고 그리고 그 현금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게 그냥 살해가 끝이 아니라 이러한 현금 서비스라든지 선물을 샀을 때에는 사기죄라든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 동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금전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택시기사를 발견한 범행 장소인 집도 이 남성의 명의가 아닙니다. 전 여친의 명의로 알려지면서 이 여성의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성도 조사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게 지금 신고한 사람이 여자친구예요. 네. 근데 이 여자친구의 명의의 집도 아니고 네. 이 남성의 명의의 집도 아닙니다. 그 전 여자친구의 명의인데 이 전 여자친구의 행방이 묘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혹시 여죄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 범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범죄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 범죄 수사하다 보면 여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너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에는 전 여자친구 원래 이 집의 명의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우선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살인 및 지금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가 되겠죠?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명의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의 명의인데 전 여자친구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여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이 진술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여친도 지금 죽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경남 거제 양정 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가속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두 차량의 운전한 사람들이 모녀지간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한 상태로 과속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이 운전자가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고요. 네. 이 운전자 같은 부분은 이제 받은 혐의가 그 특가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물이라든지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하면 이제 위험운전치사가 됐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징역 5년과 벌금 지금 3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대의 여성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어머니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그 당시에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녀 상태였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웠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우선은 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재판부가 지금 결정을 한 5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 그러니까 보통 네. 위험운전치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약물을 한다거나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흉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흉기 같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는 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벌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네, 유족들도 용서하지를 못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전과가 있었어요. 음주운 네. 전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의 음주운전이고 피해자가 한 명은 사망했고 그 한 명은 지금 상해를 당한 사건에서 불구하고 5년밖에 처벌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현재 저희의 법상에서는 사실은 이 양형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서 약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던 그러한 형량에서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요즘에 음주운전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강하게 하지만 네. 처벌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개선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면허 같은 경우가 본인의 삶과 연결된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허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마셔도 운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이런 것들도 좀 형법적으로 네. 이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암호화폐 사기 범죄입니다. V글로벌 사건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피해액도 굉장히 크고요. 이로 인한 이제 피해자 규모도 최소 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상위 지금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고 어떤 사기 수법을 썼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조 원대의 사기입니다. 2조 원대의 사기이고요. V글로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죠. 보통 뒤에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앞에 사람한테 돈을 주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면은 돈을 주겠다. 근데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자를 다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저희가 말하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액이 2조 원 가까이죠. 피해자 거의 5만 명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진이 한
징역 25년까지 예.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위 사업자들 7명에 대해서도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V글로벌 운영했던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도 2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재판부가 이렇게 강하게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네. 피해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조 원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형법의 사기, 그 다음에는 특경법 사기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지금 최고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 사기가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특경법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피해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형 자체가 25년 선고까지 받은 사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들의 가족 자체가 붕괴가 됐다. 가족의 붕괴가 되고 삶의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사태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코인 사기 피해액을 코인으로 갚는다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썼다. 이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사실은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다 보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나 민사상으로 어떠한 보상을 일정 정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가해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내가 이 정도의 후원을 하겠다, 내가 이 정도의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주면서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 그러면 내가 가상화폐를 주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번 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관련되어서도 법원이 굉장히 고려를 했고 피해자들이 전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또 우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를 통해서 징역형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화폐인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화폐인지 주식인지 실물인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상화폐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가상화폐에 그 거래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거래소가 어떠한 보상을 할 수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입법부에 이러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자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그러한 이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화폐는 네.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장돼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한참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잠깐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